신한대학교 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다부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낙동강선 방어작전의 최대 격전이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의 참고 자료는 육군 군사연구소 발행 6.25 전쟁입니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군 1사단이 미 27년대와 23년대의 지원을 받아 외관읍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한 전투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은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8월 3일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가 됩니다. 이때 국군 일사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낙동리 일대로부터 외관, 그러니까 다부동 일대까지 배치를 하고요. 북한 2군단은 1사단, 13사단, 15사단이 대구를 점령할 목적으로 공격을 실시합니다. 이때 이 다부동은 이때 이 대구의 이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 다부동 점령은 이 대구 점령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이죠.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전략이 증강되어 전투력이 상승한 상태이고요. 북한군은 보급 제한 등으로 해서 전투력이 이제 열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도거커 낙동강 방어선을 고수하다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이제 워커가 누구냐 하면은 당시 50년 7월 13일에 초대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워커 중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모를 즐겨 쓰고 다녔고요. 별명은 불독입니다. 자, 워커가 stand or die, 그러니까 죽음으로 지켜라. 이렇게 이제 이하 장병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적에게 한 치의 땅이라도 뺏기지 않는 것이 수천 명에 달하는 전우의 죽음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하 부대의 전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워커 준장을 좀 살펴보면은 1912년에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1차 세계대전 당시는 보병 대대장으로 참전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시는 미 20군단장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애석하게도 미 24사단 부대 표창을 위해서 이제 의정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가 마주오는 6사단 트럭과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 운전병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당시 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죠. 외아들이 이제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은성 무궁훈장을 받게 돼 있어서 표창도 같이 주려고 왔던 것인데 그것이 무산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샘 그 대인은 아들 샘 대인은 그 아버지 시신을 운구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여기 전쟁이 한참 중이니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메가다 사령관이 결국은 가게 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자, 당시 작전 환경을 살펴보면은 작전 지역은 328고지, 수암산, 그 다음에 유악산 등으로 행격실 등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지형 극복이 심해되는 거죠. 또한 이제 낙동강은 이 당시 이렇게 하폭이 500에서 1000m였고 그 유수폭은 200에서 500m였습니다. 당시 가뭄으로 이 강은 좀 부분적으로 도sob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천연 장애물의 효과는 이제 다소 감소했고요. 반면에 이 북한군의 도하 작전에는 유리했습니다. 또한 저 도로망을 살펴보면은 외관에서 이렇게 대구를 이루는 다부동으로 이루는 그러한 도로와 상주, 낙동리, 군위 이렇게 대구를 이루는 이러한 도로는 전차 및 부대 기동에 유리했습니다. 또한 당시 37도씨에 달하는 혹서는 공격 부대에 분리하였습니다. 자, 이제 낙동강 방어선 조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다부동 전투의 본격적인 전투 이전에 한번 이 낙동강 방어선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최초 방어선은 이 8월 1일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이 마산으로부터 외관, 그다음에 낙동리, 그래서 이제 영덕에 이르는 이러한 약 240km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낙동강선의 천연 장애물을 이용하고 또 방어선에 배치될 병력을 전략함으로써 예비대를 확보하고 또 이 내부에 발달된 이러한 도로망을 이용해서 내선 작전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8월 11일에 마산 외관 이렇게 포항으로 이루는 대략 180km의 방어선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약 60km의 이 방어선의 병력을 전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좌우지간에 이 방어선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러한 최후의 방어선이 되었던 것이죠. 네. 전투 경과입니다. 이 다부동의 위기 상황인데요. 북한군 3개 사단은 8월 5일에 1사단, 13사단, 15사단이 이 대구를 향해 총 공세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대구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 8군 사령부가 위치되어 있어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군본부에서는 전선 축소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 1사단이 다부동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1사단의 12연대, 11연대는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가 축소 조정에 따라 차지점 일대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국군 1사단이 이 328고지 유악산 일대, 이 다부동 일대에 도착 시에는 북한군 일부가 이 328고지 유악산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다부동 지역에 이 방어선 일부가 피탈되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미 8군은 이 융단 폭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관 북방 여기 차지점인데 차지점에 8월 16일에 융단 폭격을 함으로써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당시 최대의 융단 폭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융단 폭격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유엔군의 외관읍 일대 융단 폭격은 8월 16일에 실시가 됩니다. 이때 일본 오키나와에서 B-29 전략 복귀기 98대가 출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외관 북쪽 5.6km, 길이 12km 지역에 폭탄 960톤을 투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그림은 B-29는 전략 폭격기 모습이고요. 자, 이것은 폭격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 이 폭격 지점의 짙은 연기로 인해서 이 피해가 확인이 제한됐어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2차까지 계획했던 융단 폭격은 이제 취소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융단 폭격 후 북한군의 포격이 감소했고
또한 북한군들은 심리적 공황이 발생했고 또 병력 분사 효과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증언을 볼까요? 자, 북한군 2군단 통신장교 김윤문 소자의 증언입니다. B-29의 융단 폭격으로 북한군의 손실은 컸다. 낙동강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 3사단 및 15사단의 예비대, 지원 포병, 그리고 공병, 전차, 탄약을 비롯한 각종 보급품이 파괴되고 유선이 모두 절단되어 대혼란이 빚어졌다. 북한군 2군단장 김무정을 비롯한 군단 간부들은 이때부터 동요되어 승리에 대한 확신도 사라졌고 이제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자, 이게 김윤문 소자의 증언인데요. 이게 군단 지휘부에서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지휘부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뭐 전쟁은 보나마나일 겁니다. 예. 자, 이번 국면은 최초 한미 연합 작전 내용인데요. 미 8군은 돌파단 전선을 회복하기 위해 8월 19일 날 1사단과 미 27년대가 연합해서 328고지 그 다음에 유악산 일대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작전이 한미 최초 작전이었습니다. 한미연합 최초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2군단은 이 박격포 사격, 수류탄으로 완강히 저항해서 오히려 역습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사단과 27년대는 8월 20일에 방어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방어로 전환을 하면서 1사단 11년대 일부 부대 병력이 이 방어 중 진지를 이탈하게 됩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마이클리스 대령인데요. 27년 대장입니다. 미 백선엽 장군이고요. 자, 이제 27년 대장이 백선엽 장군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좌측에 한국군 부대가 무단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국군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다음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국의 흥망은 이 유악산에 걸려 있다. 이 유악산에서 철수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갈 곳은 어디냐? 이제부터 사단장이 직접 선두에서 나갈 터이니 기관들은 나의 뒤를 따르라. 만일 내가 선두에 물러선다면 나를 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고지를 재탈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328고지의 상황인데요. 이때 328고지는 1사단 15연대가 방어하고 있었는데요. 기온이 37도씨가 넘는 불볕 더위와 이글거리는 열기 때문에 시신의 배가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다가 펑 하고 터질 때면 등골이 옥삭해졌다. 불과 2km 평방밖에 안 되는 지역에 약 2,000여 구의 늘어난 주검이 겹쳐서 그야말로 시산혈화를 이루고 있었다. 자, 이게 시산혈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시신이 이게 더위에 이렇게 터진다는 사실도 참 이거 참혹한 그러한 상황이네요. 네. 자, 이번 국면은 다부동 사수 국면이 되겠습니다. 북한군 2군단은 이 방어선 돌파를 위해 8월 20일 날 총 공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차, 자주포를 선두로 해서 미 27년대 지역에 대규모 야간 역습을 감행합니다. 요도로 보시면은 이게 서측인데요. 서측에 국군 11년대 1대대가 능선을 방어하고요. 우측에는 국군 15연대 2대대가 방어를 하고 이 도로는
미 27년대가 이렇게 전차와 보병이 해서 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미 27년대는 이 전차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선을 사수해서 북한군 전차 9대, 자주포 4문을 파괴합니다. 이때 이제 이 미군 병사들은 이 전투를 볼링 엘리 전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시 전차전인 천평계곡 전투, 일명 볼링밸리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천평계곡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동에 위치한 길이 4km 남짓한 골짜기이다. 신주막에서 다부동으로 통하는 외길이다. 이곳에서 국군 제1사단과 미군 제25사단 제27연대가 북한군 제13사단과 제1사단을 맞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난전을 벌였다. 다부동 전투 중 천평계곡 전투만큼 아슬아슬하고 가슴 졸이는 전투는 없었다. 국군 제1사단이 상주의 낙동강 방어선을 벗어나 칠곡 다부동 저지선으로 후퇴할 때 북한군 역시 비슷한 속도로 남하하여 천평계곡 입구에 도착했을 땐 피하가 뒤섞였다. 천평계곡은 남북 4km, 좌우 양면 표고는 300에서 500m 위 등고선이 연이어지며 25번 도로와 5번 도로가 신주막에서 합쳐져 내려오는 Y 자형 지형이었다. 이곳이 뚫리면 다부동 방어선은 의미가 없었다. 8월 21일 아침 제11연대 제1대대는 5번 도로 좌측에 356고지를 탈취하고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다부동 접근로 좌측에 15연대 제2대대가 배치된 356고지와 더불어 다부동 접근로의 좌우 양측 감제고지를 장악하였다. 이날 밤 다부동 천평계곡에서 6.25 최초로 전차전이 전개되었다. 적은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조공을 제11연대로, 주공을 미 제27연대 정면으로 지향하여 대규모 야간 역습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예상한 대로 결전을 시도한 듯 대대적인 야간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27연대가 보유한 전력은 보병 3개 대대, 105밀리포 18문의 포병대대, 73전차대대 시중대, M26 퍼싱전차 6대, 155밀리포 6문의 1개 중대였다. 8월 18일 마이켈리스 대령이 이끄는 27연대는 천평계곡 전방에 지뢰를 매설하고 전방 좌측에는 제1대대와 전차 2대, 전방 우측에는 제2대대와 전차 1대, 중앙에는 보병, 중앙좌측 전차 2대, 중앙 우측 전차 2대를 배치하고 후방에 105밀리, 155밀리포를, 후방 5계산에 제3대대를 예비로 배치하였다. 신주막 다부동 접근로의 양측 능선을 따라 각각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고 5번 도로를 따라 북한군 보전협동부대가 공격해 오고 있었다. 미 제27연대는 방어진지 최전방에 배치된 시중대로부터 적 접근 보고를 받고 즉각 조명탄을 발사하였다. 북한군은 전차 7대와 자주포 3문이 사격을 하면서 전진해왔고 그 뒤로 19대의 차량과 상계한 보병이 도로 양쪽을 이용하여 뒤따라왔다. 미군은 가용한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 보병과 전차를 분리시켰고 미군 전차도 약 200m 거리에서 전차포를 사격하여 적전차 한 대를 파괴하였으며 또 한 대의 적전차는 진지 전방에 설치된 대전차호에 빠졌다. 그들은 선두 전차조가 파괴당하자 후속하던 전차와 자주포는 정지한 채 아군에게 포격을 가해왔다. 이리하여 개전 이래 처음으로 전차 대 전차의 사격전이 벌어졌다. 다부동 접근로의 좁은 골짜기에는 쌍방의 전차포에서 발사된 철갑탄의 탄환이 5시간 동안이나 불꽃을 튀기면서 밤하늘을 수놓았고 그 굉음은 산야를 진동시켰다. 다부동 접근로 한복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F중대 장병들은 전차포의 포탄 덩어리가 교차되는 것을 보고 볼링이 굴러가는 모양을 연상하게 되어 이날 밤의 전차전을 볼링엘리 전투라고 이름 붙였다. 다음날 22일 날이 밝은 다음 미군 정찰대는 진전에 파괴된 적 전차 9대와 자주포 3문 그리고 여러 대의 차량과 1300여 구의 시체를 확인하고 11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로써 대구를 목표로 다부동으로 공격하던 적은 75%의 병력이 손실되고 나머지는 간신히 철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다부동 접근로상의 좌우 양측 능선으로 접근하던 북한군은 전투력을 집중하지 않고 소대규모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하다가 끝내 아군 방어진지전에서 경멸되고 말았다.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9월 공세 이전까지 더 이상 북한군은 천평계곡에 나타나지 않았다. 잘 보셨나요? 볼링엘리 전투가 갖는 의미는 전차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북한군이 그동안의 공세적 운용에서 수세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고 M26 전차 투입은 그때까지 북한의 T-34 전차에게 밀리던 전쟁의 현상을 바꿔놓았고 이후 북한군이 소련으로부터 250여 대의 전차를 지원받아 전선에 투입했지만 휴전 시까지 기갑 전력의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그래서 1사단은 12연대는 이제 9차례, 그러니까 9차례 백병전 끝에 이제
유악산 일대를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것이 8월 23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부동 주저항선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진으로 보는 당시의 전투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상 중인 워커 장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철모를 쓰고 있는 분이 워커 장군입니다. 이 워커 장군은 항상 이 철모를 쓰고 다녔어요. 네. 이 사진은 다부동으로 이동 중인 국군 1사단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전차는 북한군이 파괴된 전차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 27년대와 연합작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7년대와 이 작전이, 이 볼링-헬리 전투작전이 최초의 한미 연합작전이었다. 이런 것이고요. 자, 이것은 B-29기 28대가 이제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인데요. 98대 좀 많기도 많습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상공에서 촬영한 폭격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폭격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이제 폭격 후 이 초토화된 이 모습입니다. 네. 다부동 전투에 배치된 이 전차인데요. 자, 이 전차가 볼링-헬리 전투에서 최초로 북한군과 T-34와 이렇게 전차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차가 북한군 전차를 다수 격파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다부동 전투 현장을 방문한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이고요. 네. 자, 이것은 북한군 포로를 신문하는 백선엽 사단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포로한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북한군의 실정이라든지, 보급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기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사단장께서 직접 이렇게 신문을 한 국면입니다. 자, 이것은 다부동 전투에서 파괴된 북한군 T-34전차인데요. 여기 전차만 봐도 여러 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심히 보시면은 이렇게 포가 이렇게 균열된 포신이 보입니다. 이 균열된 포신은 미군 병사 4명이 북한군이 주간에 놔두고 철수했다가 야간에 와서 오는 자기들이 자기 전차를 가지러 오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주간에 미군 병사 4명이 이렇게 포복으로 가서 저 전차의 포신에 진흙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이 나중에 북한군 병사가 진흙이 있는지 모르고 포를 쏘게 됨으로써 이렇게 포신 파열이 이루어진 그러한 유명한 아주 사진입니다. 네. 자, 이것은 다부동 전투 전적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네. 평가 및 교훈입니다. 다부동 전투를 평가하면은 이 국군 1사단이 다부동을 사수하게 됨으로써 이 낙동강 방어선의 최대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다부동이 피탈되었다면은
낙동강 방어선은 붕괴되었고 대구 피탈 위협은 물론 아마도 이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국군 1사단의 승리 요인을 살펴보면은 사단장을 포함한 이 전 간부가 이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장이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이렇게 솔선수범함으로써 이제 피탈된 고지를 나머지 간부들도 10분 그 용감무쌍하게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성공적인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저지했다. 사실 미 17년대장은 한국군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켈리스 대령은 그 1사단장한테 그 진지 이탈 상황을 유선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사단장이 현장에 직접 가서 지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있은 다음에는 미 17년대 장병들이 한국군을 엄청 신뢰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평과 전차 협동작전인데요. 그 27년대 같은 경우에 그 천평계곡에서 전차와 보병들이 유기적인 협조로 전투를 해서 적의 공격을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요. 특히 이 당시 미국은 3.5인치 로켓포를 이렇게 이제 부대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2.75인치로 지급이 됐었는데요. 2.75인치로는 T-34를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3.5인치는 T-34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간통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미국 병사나 한국 병사는 전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1사단의 승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제8강으로 영천 전투입니다. 영천 전투는 1950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군 2군단이 북한군 15사단의 공격으로 빼앗긴 영천을 가감한 역습으로 탈환한 전투입니다. 김일성이 영천을 점령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영천을 상실하자 패배하였다라고 자책할 정도로 영천의 전술적 가치는 높았습니다. 따라서 영천 전투는 우리 국군이 용감히 싸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연하면은 훗날 김일성이 주요 간부를 모아놓고 6.25 전쟁에 관한 중간평가를 할 때 이 벼로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자책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